졸업이라는 개념 안에서 앞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키겠다는 마음이 왜 들었냐면 한번 나가는 날까지도 좀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가라는 겁니다. 자, 소화와 간심 소장과 수기요법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길게 안 드릴 거예요. 노래를 들었으니 나도 화답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빨리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요것만이라도 가져가면 내일부터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자, 우리는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요. 음식이 들어가서 식도를 통해서 음식이 내려가서 그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위장으로 들어갔다가 소장으로 가죠. 식이지장 거쳤다가 소장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행결장, 행행결장 와서 하행결장을 해서 항문으로 내려갑니다. 자, 요 12지장 옆쪽으로 해서 선을 한번 더 가볼게요. 이렇게 선을 끄집어 볼게요. 여기에 간이 있고 간 밑에 쓸개가 있고 쓸개 요 옆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췌장을 집어넣을게요. 췌장. 자, 췌장을 집어넣습니다. 입에서 음식을 씹어요. 씹고 아밀라제가 씹어서 삼킵니다. 탄수화물 분해시켜서 식도로 나와서 위장에 떨어지죠. 위에서는 단백질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염산이라는 여기가 이제 산이죠. HCl 산이 나와서 음식을 완전히 멸균 소독을 시키는데 요 위산이 위를 손상시키지 않게 해서 위액이 나옵니다. 근데 음식물을 암죽을 만든다 그래. 암죽 완전히 죽처럼 만들어서 염산으로 완전히 멸균을 소독시키는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겨요. 젊은 남자, 젊은 아이들의 우리 사람들은 위산의 농도가 강하고 위산의 양이 많아서 저도 젊을 때 20살 때 군대 갔을 때는 어떤 걸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고 금방 소화가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위산의 양이 줄고 위산의 농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음식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아프거나 통증이 생기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가 오는 고객들은 위산이 펄펄 끓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 위산에서 위에서 음식을 완전히 멸균 소독시켜서 암죽이 된 거를 내려보낼 때 12지장을 거쳐서 내려갈 때 잘못하면 이 염산 성분이 그 식도를 태웁니다. 밑에 있는 소장을 태워요. 12지장을 12개의 손가락 마디처럼 길게 돼서 12지장인데 여기를 태워야 되는데 여기 나오면은 그대로 타면 12지장 궤양이 되죠. 그래서 췌장에서 옛날에는 짐승을 잡으면 췌장을 잘라서 췌장으로 비누를 썼어요. 이 췌장이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췌장에서 알칼리성 성분을 12지장에다가 쫙 쏩니다. 그래서 염산과 알칼리가 만나서 완전히 중화를 시켜요. 여기서 만약에 췌장에서 알칼리 성분이 세게 나오지 않으면 췌장에서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얘네들이 염증을 중화시켜서 완전히 중화가 돼서 소장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쫙 흡수하죠. 흡수해서 겉에 얇은 혈관을 통해서 전부 다 간으로 올라갑니다. 위에서도 수분의 20%하고 일부가 또 가요. 그리고 쭉 가다가 찌꺼기가 이제 대장을 넘어서도 대장에서도 수분기를 또 간으로 쫙 올립니다. 그래서 이 영양분을 받아서 이 간에서는 어디로 보내냐면 심장으로 보내죠. 요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소화기 다예요. 입에서 들어가서 식도를 거쳐서 위장을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그리고 대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간과 쓸개와 췌장, 쓸개 담은 지방 성분이 지나갈 때 그 지방에다가 액을 뿌려가지고 걔를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요렇게 돌아가는 게 요 시스템이 우리가 알고는 양이학적 시스템이에요. 양이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해부 생략적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한방적인 경락적 요소와 에너지적으로 한번 뒤집어 보자는 얘기죠. 우리는 이거 가지고 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원리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부학적 시스템을 완전하게 이해할 때 경락적 시스템을 이해하고 경락적 시스템이 이해가 되면 그거를 응용해서 고객의 몸을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피라는 걸 가지고 들어가요. 우리 몸에서 몸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혈액순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혈액순환이라는 게 왜 몸이 좋아질까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피가 돌면 왜 좋아지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몸에는 두 개가 있더라. 하나는 근본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나, 또 하나는 살려내는 나. 살아가는 나는 밥 먹고 소화하고 일반적인 잠 자고 하는 일반적인 나고, 살려내는 나는 뭔가 의지를 가지고 몸을 치료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뭔가 나를 이겨나가는 나예요. 에너지를 얘기하면 살아가는 나는 교감이라고 치고, 살려내는 나는 부교감이라고 치고, 여기서는 알파파라는 파장도 나온다. 여기에는 미주신경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내장기를 작동시켰더니 몸에서 살려내려는 반응이 오더라. 결국 내 몸이 좋아진다는 것은 피가 돌아서 내장기가 작동을 해서 내 몸을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바뀔 때 내 몸은 치유의 에너지가 나오더라. 결국은 살려내려는 에너지의 장기가 못 가라는 거지. 살아가는 나는 위다, 위장. 살려내려는 나는 간, 심장, 소장이다. 의식적 에너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 뇌에 들어있다. 그러나 성격적 에너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 내장기에 들어있다. 치료의 에너지는 의식적 에너지가 아니라 치료적 에너지의 장기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진짜 대장이 어떨까라고 얘기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심장은 군주라고 불러요. 간은 장군이라고 불러요. 소장은 그 역할론적으로 봤을 때 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폐는 재상이라 집어넣고 세 개의 장기를 하나의 사이클로 넣고 가는데, 사실은 내장기 독재자는 소장입니다. 그리고 간을 조종하는 것도 소장이고 심장을 조종하는 것은 간이에요. 몸 안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간을 줍니다. 공간형 요소에서 또 간은 그 혈액을 심장으로 갑니다. 의식적 에너지에 감정적 에너지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심장에다 집어넣어요. 아, 가슴이 아파요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 감정적 에너지가 또 어디냐, 애간장이 탄다라고 해서 간에다가 집어넣어요. 두 개에다가 대부분은 다 의식적 에너지와 다 집어넣는데, 사실은 모든 거에 대한 우리 의식의 에너지는 소장이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나를 살려내는 것이 피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를 열이라고 쓰자. 열, 히팅, 열. 열의 에너지가 사람을 판단합니다. 36.5도가 건강한 몸. 그런데 그거보다 온도가 높으면 뭔가 몸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 좋아지려고 하는 에너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10개를 먹으면 7개는 열로 바뀌어요. 7개는 열. 열로 바뀌어서 간하고 심장하고 소장으로 가서 열의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2개는 뇌로 갑니다. 뇌가 바로 써요. 나머지 1개는 이제 내 몸을 살아가는 나에게 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살아가다가 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살려내려는 나로 바뀔 땐 그 에너지를 어디서 끄집어 쓰냐면 간과 심장, 소장에서 빌려놨어요. 그럴 때 간과 심장, 소장의 열이 항상 여유로울 때 주는데,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절대로 그쪽으로 빌려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 열을 끄집어 써야 되는데 이쪽이 자기도 살기 힘들어. 나도 내 열을 겨우 유지해. 오직하면 팔다리에서 피를 끄집어다 열을 만들고 있고, 머리에서 열을 끄집어 써서 평소에 두통이 오고 손발이 차. 간과 심장의 소장의 에너지를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어디가 아파서 끄집어 달라니 나도 못 살아. 왜? 근본적인 삶의 원천의 에너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살리려면 여기에다 열이 들어가게 해줘야지 나중에 열을 받을 수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몸을 살리고 싶으면 열을 집어넣어야 돼. 열. 그런데 이 열을 바깥에서 집어넣을 것이냐, 입으로 들어가서 에너지화 시켜서 열량으로 들어갈 것이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입에서 들어가는 섭생,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 이게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열을 간하고 심장에다 바로 열을 집어넣느냐, 아니면 입으로 들어가서 화학적 에너지가 돼서 열이 돼서 우리 몸에서 쓰느냐는 거죠. 전기가 에어컨으로 가면 시원하게 나오고 TV로 가면 TV가 나오는 거죠. 이 열을 입으로 들어가는 섭생에서 수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면 우리는 물리적 관점에서 채워주는 포인트에다가 열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몸을 좋아지고 싶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몸을 좋아지는 열을 넣고 시작하자. 채워넣고 뺀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본능적 장기가 일단은 작동시키면 안 된다. 내가 근본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에너지를 관리를 하면 본능적 장기는 일단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위장이 작동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음식이 들어와서 위장을 채우면 안 돼요. 자, 그럼 위장을 작동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물리적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장소가 우리 몸에는 세 군데가 있다. 하나는 승모근 라인의 백선, 두 번째는 광배근에 있는 흉요근막, 세 번째는 배꼽이에요. 가장 열이 많이 들어가는 세 군데에다가 열을 넣는데 여기를 히팅을 시켜서 몸 안에다가 일단 물리적인 열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물론 입으로 들어간 섭생적인 요소는 여러분들이 또 지도를 해줘야 될 것도 있고, 또 병원에서 약을 먹거나 뭐 어떤 거를 하신 분들 거기에 또 지도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적인 요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이나 일반적인 음식이나 이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도 또 다른 어떤 강력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우리 선 벗어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요소는 세 군데 열을 집어넣어서 간과 심장과 소장에 열을 채워서 이제 몸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열을 땡겨서야 된다는 거죠. 막연히 주물러서 만져서 그 부분을 좋아지게 하거나 시원하게 한다고 몸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몸이 좋아진다는 것은 살아가는 나와 살려내는 내가 두 개의 공존성상에 있을 때 그 에너지와 열이 땡겨져서 온다는 거죠. 자, 해부 생략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음식이, 그래서 학문에서 우리는 변으로 나가. 이 사이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써. 에너지를 쓰는데 이 에너지가 과연 전체를 다 돌고 있을 때 그냥 살아가는 나의 에너지만 쓰느냐? 아니라는 거죠. 살려나는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작동하는 간과 심장과 소장이 작동을 하죠. 그러면 내장기가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과 심장, 소장의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엔 간이 붙어 있어요. 횡격막 위에는 심장이 심포에 쌓여가지고 심장이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양쪽 옆으로는 폐가 붙어 있어요. 폐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횡격막이 얹어져 있어요. 그리고 횡격막을 통과해서 식도가 내려옵니다. 식도가 내려오면 위장이 달립니다. 식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요 밑으로는 소장이 매달립니다. 요 밑으로는 대장이 매달립니다. 12개의 경락, 육장육부에 있는 모든 경락 중에서 11개의 경락이 횡격막을 통과합니다. 한 개의 경락인 방광경락만 횡격막을 통과하지 않아요. 결국 내장기가 작동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결국은 횡격막이 움직여야 11개의 경락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피가 돌아서 내장기가 작동을 해서 간과 심장과 소장에서 열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나를 살려내려는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건데, 근본적인 것은 얘가 작동하지 않으면 11개의 경락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횡격막을 움직이는 그 포인트에 얘의 신경 레벨을 횡격신경의 뿌리가 돌고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이니 이제는 승모근, 흉요근막, 배꼽과 횡격막과 경추라는 포인트를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피가 돌아야 된다는 또 하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봅니다. 피가 돌려야 되는데 승모근, 흉요근막, 배꼽, 횡격막, 경추에서 피를 돌리는 에너지는 심장을 꺼내서 할 수 없으니 역으로 심장으로 피를 올리는 포인트를 가자.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승산, 종아리인데 이 부분을 그냥 주무를 것이냐, 밀을 것이냐, 비빌 것이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종아리 보게 되면 우리 뒤쪽에서 보이는 종아리에 두툼하게 올라와 있는 이 근육을 비복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비복근이 이렇게 두툼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아킬레스건으로 뒤꿈치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근육을 잘라내면 안에서 근육이 나옵니다. 속에 있는 근육. 이게 가재미 근육입니다. 가재미 근육이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가 근육이 이렇게 가운데 길이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또 샛길이 나와요. 그래서 피가 딱 올라오면 이 길을 타고 가다가 이쪽으로 퍼져요. 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비복근이 부풀었다가 줄어들면 탁 부풀면 이 피가 쫙 밀려나가는 거예요. 저 길대로. 비복근과 가재미근을 움직이게 하는 게 이 아킬레스건이에요. 결국 종아리라는 답을 집어넣고 여기를 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승산. 그러나 얘네를 움직이려면 어디를 움직여야 된다? 아킬레스건을 움직여야 된다. 아킬레스건은 탄력도가 있는 곳입니다. 요만한 고무줄을 가지고 당깁니다. 아, 여기까지 늘어나네? 여기까지 늘어나는 거를 오버해서 당기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늘어날 때 1에서부터 10까지 늘어나는 수치를 집어넣고 아킬레스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2개밖에 안 늘어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2개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안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제일 종아리 부분에 결국 심장에서 피를 내려보내고 심장으로 올려놓는 것은 종아리인데 이 종아리의 역할을 해준 것이 아킬레스건이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킬레스건은 콜라겐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열로 히팅을 해서 온열 치료를 하면 그 하나밖에 늘어나지 않는 게 3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움직이면 비복근이 수축력과 응징력이 커지면서 종아리에서 피가 올라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승모근, 흉요근막, 배꼽, 횡격막, 경추, 승산, 가로치고 아킬레스건. 소화라는 것은 잘게 부순다는 게 소화입니다. 흡수가 아니에요. 위장은 소화기관이에요. 흡수는 일부 수분의 20% 정도 흡수합니다. 단백질의 일부 조금하고. 흡수는 어디서 일어난다? 소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음식을 잘게 부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화와 간과 심장과 소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갔어요. 살려내려는 장기. 그리고 수기라는 것은 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손으로 사람을 살리려 하니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나의 에너지가 남에게 전달될 수 있을 만큼의 열의 에너지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고객은 간과 심장과 소장의 에너지가 충분해서 자기 몸이 자기 몸을 끄집어서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스탠바이가 됐어. 근데 해주려는 시술자가 자기도 살아나는 반응밖에 없는 인간이 누구를 살려내겠냐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남을 살리려면 내가 간과 심장과 소장의 에너지가 충만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에너지를 첫 번째 채우는 것, 일단 본능적 장기에 피가 가지 않게 해라. 수기하는 사람이 음식물이 위장에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내 몸에서 간과 심장과 소장의 에너지가 충분하려면 섭생이 잘 돼야 된다. 일단은 열이 날 수 있고 몸이 좋아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야 된다. 두 번째, 몸이 따뜻해야 된다. 그러면 흉요근막과 그리고 승모근이 따뜻해서 내 몸에서 열이 나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적 요소가 내가 진짜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관리해주면 그들보다는 지배적인 에너지가 돼야지 치료가 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하고 사람을 좋아지게 하고 싶어. 내가 저 사람을 좋아지게 하고 싶고 저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 사람보다는 뭔가 탁월하고 있어야지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은 에너지로 그 에너지보다 적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고 간과 심장과 소장의 에너지와 흡수의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과의 본인 스스로의 남을 살려내려고 하는 에너지가 나에게는 충분한지, 나는 간과 심장의 소장의 에너지가 충분해서
남에게 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에너지인지도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해부 생략적 요소와 경락적 요소와 수기적 요소를 잘 정리하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자리를 떠나는 졸업생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결국 잔소리가 아닌 공부로 끝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졸업 축하드립니다. 네.